12년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을 발표한 후에 열리는 회담이니만큼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할지, 얼마나 성의 있는 화답을 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부산권이 행사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다시 모든 문제를 원위치로 돌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결론부터 묻겠습니다. 그 물컵의 절반 가운데 일본이 얼마나 채웠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물컵을 걷어찬 거죠.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정상이 진행했던 정상회담 중에 최악의 정상회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방적 양보만 가득하고 일본으로부터 얻은 게 없어요. 외교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임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너무 일방적으로 가서 양보만 하고 온 전혀 성과가 없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 전혀 없다? 뭘 얻었습니까? 뭘 얻었죠? 저는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정상회담이면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예.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천천히 외교 라인 차원에서 저쪽이 양보를 어느 정도 우리의 결단에 걸맞을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양보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집요한 협상을 통해서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의 자존심 상하셨어요? 저는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되게 상하셨어요? 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물컵의 절반 중에 일본이 얼마나 채웠다고 보십니까, 하 의원님? 물론 이제 우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론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부족한 게 있고. 근데 문제는 한국이 고립된 형국에서 이걸 좀 벗어나야 되는 그런 결단을 했어야 됐는데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있을 때만 해도 예. 거의 한국이 왕따였어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고 이제 회복을 했는데 중국하고는 어렵잖아요. 갈수록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탈중을 해야 되고, 근데 그 탈출구가 동남아하고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하고 관계 개선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이었고 쓴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걸 각오하고서라도 리더로서 대통령으로서 결단이 필요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고 목표를 잡으신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문제는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장애물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원칙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주고받는 협상이 균형이 잡혀 있느냐. 두 번째, 국민의 동의를 받고 있느냐. 저는 급하게 가시길래 이게 뭔가 비밀리에 양쪽 국가 간에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가시겠지. 다시 말하면 일본이 뭐 양보할 게 있나 보다. 선물이 있나 보다, 가면.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딱 발표하신 걸 보고 아니 이건 이 정도로는 국민을 설득하기 어려우실 텐데 한일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의지는 알겠지만 그 의지가 뒷받침될 수 있는 외교적 성과가 있어야지. 그냥 뭐 나는 결단했으니까 국민은 따라오쇼.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이건 우리가 무엇을 얻은 건가에 대한 홍보를 좀 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에 양보를 받은 건 뭐냐면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일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일본 정부는 그거 자체는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거는 사실과 달라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일본 여론을 보면 한 30% 정도가 기자 정부가 잘못했다. 무슨 대신 변제냐. 우리가 변제할 게 없는데 대신 변제가 무슨 말이 되느냐. 이래서 일본 국우가 이번 합의를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얻어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봐요. 자, 의원님. 저는 일본 정부는 지금 현재도 3자 변제 방식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3자 변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너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알겠다. 알겠다.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의 공식 입장은. 근데 잘 보십시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은 예.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물은 게 아니에요. 일본 기업에다가 책임을 물은 것이지 대법원이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하라고 판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사인이 자기가 피해를 입었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배상 판결을 내린 거고요. 적어도 국가 간 배상 책임에 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양금덕 할머니가 갖고 있는 사적 피해는 미쯔비시가 물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 나라가 아니라 기업에다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미쯔비시하고 신일본 주철 이런 데는요. 네. 사과문도 작성하고 있었고 또 배상을 어느 정도 해야 되나. 다만 배상 방식을 장학금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좀 오가고 있었거든요. 네. 사과문에 관한 협의도 피해자하고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베 수상이 네. 갑자기 판결에 의한 배상도 안 된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아, 기업은 주려고 하는데 그걸 막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가 할 일은 여보쇼 아베 수상 왜 정부가 그걸 끼어듭니까? 라고 오히려 외교적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이 판결을 안 지켜도 돼. 대신 우리가 내줄게라고 했기 때문에 꼬인 거예요. 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도 문제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임의로 해석해서 행정행위로 그걸 변동시킬 수 있는가? 이것은 저는 상당히 큰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제 이 삼자 변제안은 원래 출발이 민주당이에요. 이제 그걸 부정하시면 안 돼요. 삼자 변제안이 처음 나온 거는 문희상 국회의장 시절에 문희상 안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저도 사실은 일본 의원들하고 1년에 한두 번씩 봅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쯤에 일본 그때는 민주당 의원들이었는데 삼자 변제 동의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일본 정부도 돈을 태울 수 있도록 자기들이 노력해보겠다. 아, 중재해보겠다? 아, 그래서 공동 발표를 했어요. 그때 뭐 2+2 뭐 이런 거였죠? 맞아요. 예, 예. 그게 이제 2+2가 기업, 한일 기업 둘, 예. 정부 둘. 맞아요. 이제 이런 아이디어였고 우리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법안을 발의했고 일본 니들도 법안을 발의하기로 약속은 해놓고 발의를 안 했어. 아. 자기들 이제 민주당인데 왜 안 했냐. 일본 여론이 너무 안 좋다. 아. 혐한. 반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서 자기들 쉽지 않다. 그래서 이 삼자 변제안은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나 이 뭐 독자적인 그런 게 아니라 쭉 그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 법원의 판결이 난 논리는 뭐냐면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대전제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일본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일본은 식민 지배가 합법이라고 하고 한국 법원은 불법이라고 하니 예. 이거는 국제사법, 국제재판소 가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국제재판소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냐? 우리가 100% 집니다. 우리가 진다고요? 예. 왜요? 왜 지냐면요. 지금 국제사회 현실이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들이 안보리 강국들 아니에요? 예. 영국, 프랑스, 예. 미국도 일부 식민지가 있고 식민 지배가 불법이라고 하면 그 모든 제국주의의 역사들이 전부 다 불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물어줘야 되니까. 다 물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딱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삼자 변제, 예. 일본 기업 변제, 예. 국제사법재판, 국제재판소. 예. 국제재판소 지잖아요. 일본 기업 안 하잖아요, 배상을. 네. 그러니까 삼자 변제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이걸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국내 정치에서 불리하니까 용기가 없기 때문에 못 치고 나갔던 것 근데 뿐이에요. 그 삼자 변제에 아니, 삼자- 일본 기업을 좀 넣어서 아니, 자 보십시오. 삼자 변제의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문희상 의장님에게도 직접 들었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돈을 내는 거는 사죄의 의미로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해자가 그거를 오케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법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세 가지의 요건을 아무것도 충족시키지 않은 가운데에서 대통령의 외교적 결단만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럼 것인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뭐 때문에 서둘러서? 그걸 좀 먼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렇게까지 서둘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외교적 결단도 시기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기는 임기 초가 좋죠. 그럼 5년은 보장이 되잖아요. 임기 말에 하면요. 예. 일본이 이거를 아예 정상회담도 안 됩니다. 이미 힘이 없는 대통령이다 해서. 이면 대통령이고 정권이 바뀌면 예. 뒤집는다. 우리 국민들도 이제 국민 감정에 따라서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진보는 한일 합의한 걸 폐기하자 그러고 보수는 남북 합의한 걸 폐기하자 그래요 항상.
이게 국제사회에서 보면 똑같은 놈들이에요. 한국은 북한이랑 별 차이 없는 거 아니야? 국제사회 약속을 왜 자꾸 어기지? 이렇게 되면 어떤 나라든 간에 한국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한번 합의를 하면 정권이 바뀌면 뒤집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정권 초회해야만 그럼 5년 이제 4년 남았지. 4년은 가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서두를 수밖에 그게 한 없는 가지 이유는 이유가 있고. 임기 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예. 우리 국력이 커졌기 때문이에요. 그건 또 우리가 사실 그 길을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한일 관계는 우리가 뭐 해라, 사과해라 일종의 프로테스트형, 그러니까 시위형. 예. 그래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형이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종합국력 평가한 기관에서 예. 한국 6등, 일본이 8등. 여기까지는 기분 좋은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래서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한 알아듣겠네. 가지만,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발상도 가능하다는 게, 니들 뭐 이거 이제 사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넉넉한 뭐 그렇죠. 형님 리더십 아니, 이런 거 근데 말씀.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되게 여기까지 위험한 말이 될 수 그러니까 있는. 저는 새로운 발상,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할 때 욕 얼마나 먹었습니까? 근데 한일 정상화해서 한국이 지금 선진국으로 가는데 밑거름이 저는 됐고 그런 된 것이고. 의미의 그 길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그 길을 했기 때문에 대범하게 접근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청하는 거는 그런 열등감, 경제적인 열패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역사 인식이 측면에서 가해자이고 침략국이었던 일본이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제 그 과거 다 잊고 시원하게 넘어갑시다. 그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일제 식민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그 후예들이 여전히 지금 생존해 계신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권리로 내 인생을 빼앗긴 일본에 대한 피해를 이제 잊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뭘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자, 이게 이야기가 계속 돌 것 같아서 제가 두 분께 반론 입장에 서서 질문 한 개씩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하 의원님, 국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이 안 됐는데 대통령이 내가 결단했으니 따라오라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제징용 문제는 합의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한일 간의 합의 해법은 사실상 불가능한 사안이에요. 계속 평행선으로 갈 그렇죠. 것이다 그 말씀이요? 영원히 평행선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폭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미봉책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보면서 일본하고 계속 사이 안 좋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욕 좀 듣더라도 미래를 보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마음이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우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한 루프처럼 혹은 무한의 평행선처럼 계속 가는데 한 번은 끊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물론 저는 그런 계기가 온다면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것조차도 양국 정부 간의 균형 있는 양보와 협상을 통해서 해결될 문제지 일방적인 결단과 일방적인 양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의 외교 정상회담은 너무 일방적 양보만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굴욕적이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결과적으로 좋은 외교, 좋은 정상회담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일 햇볕 정책이다. 이 대일 햇볕 정책이 왜 대일 햇볕 정책이냐면 일본 국민이 우리 적은 아니잖아요. 같이 민간인이야, 예. 공감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들 의식을 바꾸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햇볕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크게 양보를 하고 진실이 뭐다, 무엇이다라는 거를 민간 교류를 통해서 특히 청소년 교류를 통해서 많이 알리게 되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본 기업에서도 우리 그 배상 기금 네. 들어오는 기업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놀랬던 게요. 이번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일 한국 대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이렇게 개성적 결단을 하고 이렇게 양보하려고 하는데 일본 정부가 너무 성의가 없다. 최소한의 성의를 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라는 표현을 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건 외교적 구걸이거든요. 아니 그런 얘기는 마쿠에서 해야지. 대놓고? 그걸 공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이 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양보하려고 하는데 니들도 뭐 하나 좀 이렇게 좀 줘야 이렇게 면이 서지 않겠냐라고 하는 아니 나는 왜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무릎 꿇고 구걸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양보도 하고 구걸도 했는데 돌아온 게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먼 미래를 보고 이 정도 결단한 거는 넘어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여당의 모습은 아니라고 좀 봐요.